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3일 전해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춘천시장 본선 후보로 육동한 후보를 확정했는데요. 이번 경선은 100% 시민투표로 진행이 됐고요. 육 후보는 57.64%로 42.36%를 얻은 이재수 예비후보를 15.28%포인트 앞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서정함의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육동한 후보를 모셔서 경선의 뒷이야기와 필승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동한 후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후보로 확정되기까지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느 때보다 좀 예비 후보도 많았고 네네. 또 인지도가 높은 또 현역 시장과 또 결선을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예. 결과 어떻게 좀 예측을 하셨나요? 예측이 어렵죠. 네. 어떤 때는 하루는 낙관적인 마음이 들다가 네. 하루는 또 절망도 하고 그런 그 어떤 높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제가 이제 그 경선 승자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마 제 기억에 이 시사 주민의 네. 제가 첫 번째 출연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네, 저희가 그때 바로 연락을 드렸었는데. 예. 그래서 그때 길을 잘 받아가지고 아마 여기 앉은 거는 또 시사 주민의 덕도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결과 예측은 할 수도 없고요. 그저 무던하게 그 최선을 다하고 저와 저희 스태프들 저 아내까지 모든 분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페이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짧은 선거 경험이지만은 제 경험에 짧은 경험에 선거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다. 그냥 걷고 또 걷고 꾸준히 열심히 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다른 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여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또 나름의 또 비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경선 방식에 있어서 사실 조금의 잡음도 있었습니다. 100% 시민투표 경선이 되면서 반발하신 분도 계셨고요.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예.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한 20여일 전에 네. 갑자기 춘천이 이제 전략 공천 지역으로 되고 네네. 여러 가지 파란이 있었죠. 네.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갑자기 알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춘천에 그 전략자가 붙은 거는 제가 추정하기에는 춘천의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그 불안하게 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하고는 무관하고 저도 그 한 보름간에 여러 가지 그 경선 방식이 바뀌는 과정을 힘들게 보고요. 간혹은 또 사람들이 저를 또 오해할까봐도 좀 두려웠고. 그렇죠. 그래서 육 후보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있어요. 저는 결과만 저도 수용했을 뿐이지. 네. 그 과정 밖에 있었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경선 100% 시민 여론조사의 경선 방식이 된 거에 대해서는 유불리는 또 판단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주어진 그 결과와 조건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 육동안을 상당한 그 격차로 선택해 주셨고 그저 감사드리고 제가 아무래도 어떤 현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그 마음이 많이 좀 상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겨우 1차 관문을 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앞으로 본선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좋은 시장이 돼서 시민들의 어떤 마음을 잘 읽는 그런 시장이 되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네, 이제 후보가 되셨으니까 이제 또 당선을 위해서 다시 뛰셔야 되는데요. 네네.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일들, 공천 후유증들이 좀 있을 거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걱정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염려가 있는데 또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 일천하지만은 들어보면은 정당이라는 것은 후보가 정해지면은 또 정당의 어떤 후보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단결하고 하나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이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가장 유력하게 경쟁했던 후보가 바로
저를 지지해 줬고요. 네. 또 다른 후보도 그 후보 확정 전후해가지고 저를 끝까지 잘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후유증은 뭐 기후일 거고 이미 이제 전열이 갖춰지고 오로지 춘천에서 어떤 시장직을 민주당이 유지하기 위한 그런 단일 대우로 이미 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아, 이미 이제 문제는 없고 이제 당선 예. 승리만을 향해서 가시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이 국정 교체에 이어서 이 도정 교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정도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프레임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이재수 시정을 이제 좋지 않게 좀 평가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이재수 시정이 좀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우리 후보님께서 조금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이미 이제 경선이 끝난 마당에 네네. 그 현 시장님을 제가 좀 말씀드린 조심스럽긴 거는 하죠. 네. 적절치는 않습니다. 네. 돌이켜 생각하면은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네. 이재수 시장께서 나름 그 본인의 어떤 가치 또 춘천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생내적인 어떤 조건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 나름의 철학과 이상을 여기서 구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들이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잘 정책되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는 또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이상적이지 않았나.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 내지 비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저로서는 다 지나간 일이고 물론 이제 시정이 좀 남아 있지만은 저로서는 그걸 잘 감안해가지고 제가 시장이 가면은 받을 건 받고 또 반면 교사로 삼을 거는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시정을 잘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우리 시장님을 제가 경선위에 좀 뵈려고 전화도 드리고 네. 몇 번 그 메시지를 드렸는데 아직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조만간에 한번 뵙고 네. 또 제가 또 인사도 드리고 또 시장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저를 잘 도와주시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본 그 이제 MBC에서 했던 토론회를 보니까요. 이 시내버스 문제를 가지고 이제 네네. 최성현 후보와 이렇게 네. 약간의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 네네. 같아요. 네. 근데 이 시내버스 개선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시내버스 때문에 뭐 많이 사실 저도 다니면서 네, 그 얘기를 또 많이 네, 들어서 제가 좀 더- 이재수 시정과의 연계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 저도 많이 혼났습니다. 혼나고 네. 그 노인들께서 굉장히 그 노예 계시고 네네. 많이 듣고 그리고 어떤 노인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소연도 하시고 제가 시내버스를 그래서 타봤습니다. 네. 그래서 글도 직접 썼는데 타보셨군요. 예, 네. 마을버스 타보고 제가 썼던 글 이름이 나의 춘천 시내버스 탑승기입니다. 탑승해 보시니까 예, 어떻던가요? 현장에 가서 겪어봐야 그 불편함을 잘 아니까 네. 결론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또 일부 노선의 경우에는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은 이 노선이 수지 면에서 지속 가능할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고요. 또 지금 노선이 환승 체계로 돼 있는데 네. 환승 체계 자체는 도시 규모가 춘천 정도 도시에서는 적절치 않나 하는 그런 확신도 가졌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상이 좀 앞섰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철저하게 시민 중심으로 그 노선을 갖다 전면적으로 개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노선 경우에는 너무 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끌고 갈 수 없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 없게 해드리면서 대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택시를 보내드려가지고 싸게 네. 보내드려가지고 택시로 그런 불편을 해소한다면은 버스 적자도 줄이고 네. 택시 운행도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교통 매체 간의 어떤 상생이 되겠죠.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선과 관련된 얘기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내버스 운영 방식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시정, 현 시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협동조합 형태도 있었고 해서 운영 형태에 관해서는 제가 시장에 취임하게 된다면은 네. 전면적으로 그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시민의 어떤 편의가 담보되는 방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토론회 얘기도 잠깐 했는데 또 토론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후보님은 또 교육을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교육이 먼저 선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 교육 이야기를 좀 잠시 좀 해주시죠. 제가 지난 첫 번째 시사 주민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네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기재부에 일하면서 그 교육부에 많이 일을 했습니다. 네. 일을 했고 그래서 결론은 국가의 모든 사안들, 국가의 모든 문제들의 어떤 해결의 키는 교육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춘천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그 춘천의 학생들이 1년에 300명 정도가 조기에 서울로 이탈한답니다. 이거는 지역의 미래를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 두려운 일입니다. 네. 그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춘천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하고 춘천에 있어 자라는 학생들이 학력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에서 수월성을 갖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시장이 되면은 교육계, 시민사회, 언론 같이 해가지고 춘천시 미래교육 연석회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충분히 논의해서 춘천 아이들을 어떤 인간형으로 어떤 역량으로 키울까에 대해서 논의해가지고 춘천형 교육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 최고의 어떤 교육 도시로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정부에 있을 때 세종시 일을 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역할을 이미 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신이 있습니다. 네. 춘천을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제가 또 교육 문제 한번 또 여쭤봤고요. 사실 이 문제는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이제 네네. 최근에 개장을 네네. 했습니다. 이제 하지만 기대도 컸고요. 뭐 그만큼 또 우려도 큰데요. 교통체증 네네. 이슈도 예. 발생을 했고요. 좀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아, 시장이 되시면. 11년 만에 이제 네. 우여곡절 끝에 네. 개장을 했죠. 개장하는 날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네. 첫날이라 그러는데 최근에 큰 뭐 교통 대란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요인은 뭐 더 봐야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이나저나 그 우여곡절 때 난상 끝에 이제 레고랜드가 탄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어차피 지역의 이제 소중한 자산일 수밖에 없고 이 자산을 잘 활용해서 춘천이 관광 측면 또 어린이 산업 측면 여러 면에서 좀 리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교통 문제는 교통 문제로 해결하고 레고랜드 때문에 오는 그 관광객들, 네. 관람객들을 어떻게 춘천으로 유입을 시켜서 춘천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냐 이게 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어렵겠지만은 쉽게 춘천권역으로 유입이 되고 거기에서 많은 춘천의 콘텐츠들을 즐기고 머물고 또 하루 정도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제가 잘 가다듬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레고랜드뿐만 아니고 사막산 케이블카라든지 춘천의 그 아름다운 그 호반들 네.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고 정말 고품격으로 저는 유럽형이란 말을 일부러 붙이는데요. 아, 네. 유럽형 고품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로 춘천의 관광의 격조를 높이고 수도권 사람이 평일도 주말이면은 을에 당연히 춘천을 내려오게 하는 그런 관광지대를 제가 꼭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해서 예. 네, 또 고품격으로 감사합니다.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캠프 페이지 부지는 어떻게 좀 활용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캠페이지는 그 초기에 이게 네. 이제 시민공원으로 논의가 됐고 네. 그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춘천에는 뭐 산과 물이 많지만은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공원역 부지가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캠페이지를 50여 년 이제 주권이 제한됐던 땅인데 결과적으로 반환됐을 때는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시민공원 기능에 추가해서 캠페이지에다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좀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R&D라든지 컨텐츠 뭐 여러 가지 지식산업 기능을 넣어가지고 캠페이지가 춘천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시내로 넘어오게 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공원과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의를 제가 시장이 되면은 바로 시작해가지고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귀한 땅을 우리가 바르게 쓰는 거고 또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거고 향후 대륙으로 진출하는 전초 기지로서의 춘천의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지와 관련돼서는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캠프 페이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도청을 이전한다 이런 네네.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도청은 워낙에 지금 낙후되고 노후화되고 안전하지 않아가지고 네. 어차피 이전 신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페이지로 이전하는 것이 제한됐고 네.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그 절차가 일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지고 기금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캠페이지를 그렇게 확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의 아쉬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는 있지만은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시내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여론도 더 귀를 열고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소통을 하시고 네네. 네,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후보가 되셨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최성현 후보 그리고 또 무소속으로 또 이광준 후보도 네네. 출마를 해주시게 되셨는데 상대 후보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예. 네. 그 뭐 저도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는 뭐 네. 좀 조심스럽지만은 그러면 좀 좋은 점들, 장점들. 최성현 후보는 제가 강원연구원장 시절에 네. 도의회 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만났습니다. 네. 많은 도움을 받았고 늘 편하고 굉장히 진솔한 좋은 후배이자 지금은 이제 경쟁자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토론에서 봤겠지만은 네. 저희가 따질 건 따지지만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이가 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최성현 후보께서 앞으로도 이제 정치적으로도 더 많이 성장하고 하시겠지만은 이번에 이제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는 좀 후보로서의 또 시민에 대한 어떤 준비가 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논의하면서 더 발전할 거라 이렇게 기대하지만은 아직은 좀 갑자기 신달래다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주 성전하기를 저도 기원하고요. 네. 다음에 우리 이광준 후보는 뭐 고등학교 후배고 옛날부터 잘 알고 친한 사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광준 후보가 그 2차례 임기를 하는 동안 제가 진짜 엄청 도와줬고요. 예산 여러 가지 도와드렸고 네.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잘 모시고 좋은 경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광준 후보를 내가 처음 본 거는 그 유학 시절입니다. 제가 네. 어느 주에 가 있는데 네. 마침 또 선배님이 글로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집도 구해드리고 또 차도 많은 사드리고 도움을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광준 선배를 네. 처음 만난 그 추억이 있고요. 네. 가족끼리도 굉장히 그 친한 그런 사이입니다. 예. 그래요. 굉장히 또 좋은 경쟁이 기대가 예, 되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금도 후보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육동안이 춘천시장으로 좀 더 적임자다라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네, 하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 입으로 또 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럽네요. 네. 비교를 해보십시오. 누가 네. 시장이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간에 춘천의 나름대로 전임 시장들이 애를 썼지만은 춘천에 누적됐던 문제들을 보면은 이제는 춘천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경선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민들의 그런 갈망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목표가 있으면은 반드시 관철하는 그 끈질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화력이 있고 항상 소통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 많은 국가 갈등 과제를 정리하는데 그게 개인적 역량 중에 그 소통 능력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자랑하고 저는 또 기재부에서 뭐 제 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기재부 직원들이 한때 가장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힌 그런 영광도 있습니다. 네. 꼭 굉장한 거네요. 네. 더 이상 얘기하면 전례가 될까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네. 춘천이라는 도시를 사랑하는 아주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옛날부터 얘기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자랑하냐면 고향을 춘천 갔다가 돌아와서 한 30분만 오면은 곳에 그리워지는 곳이 내 고향 춘천이다. 저의 춘천에 대한 따뜻하고 뜨거운 마음을 아마 앵커께서도 아마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적임자라 생각하고요. 저는 반드시 춘천시장이 돼서 춘천의 소를 키우겠습니다. 소를 키우겠다. 예, 춘천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네. 하는데요. 저희가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한 곡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곡을 좀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퀘벡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주 왔는데 네. 스티브 바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스티브 바락. 이분 음악 중에 레인보우 브리지라는 게 있는데요. 2008년도에 제가 너무 바쁘고 고된 그 시기에 네. 어느 분 휴대전화 컬러링으로 이걸 듣고 이런 노래가 돼 있어 이런 음악. 그래서 네. 그걸 찾아서 들었는데 첫째 경쾌하고 네. 그다음 감성적이고
상당히 마음을 울리고 하는 그런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힘든 와중에도 이 노래를 자주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기분을 전환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스티브 바락의 레인보우 브리지. 네, 스티브 바락의 레인보우 브릿지. 네,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요. 아마 많은 분들도 들어보시면 네네. 이 익숙할 곡이구나. 겁니다. 네, 예, 광고 음악이나 이런 걸로 많이 쓰였던 맞습니다.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저는 육동한 춘천시장 후보와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